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간단하게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숙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수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이를 먼저 깔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북이나 튜토리얼북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먼저 선택하시는 부분을 적혀 있을 거예요. 마음에 드는 종이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 검은색 또는 내추럴한 컬러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짙은 갈색을 선택을 해서 발라주면 됩니다. 자, 발라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종이 질감이 깨끗하게 발린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레이어 속성은 여기 N을 눌러서 선형번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불투명도의 경우에는 저는 좀 그림이 좀 더 주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텍스처는 그렇게 세게 사용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한 70% 정도로 선형번을 체크하겠습니다.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하시고 우리 텍스처 밑으로 놔야겠죠? 그리고 이제 그레인 텍스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좀 더 은은하고요. 두 번째 거는 대비를 좀 더 강하게 넣어 놓은 텍스처예요.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1번을, 그레인 1번을 한번 발라볼게요.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크게 하시고 한 번에 발라주시면 돼요. 주의점은 두 번 바르면 더 진해지거든요.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줍니다. 자, 레이어 속성 모드는 우리가 오버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50 미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더 은은하게 활용을 하실 경우 소프트 라이트로 대체해서 활용을 하셔도 돼요. 이 오버레이는 빛을 이 질감의 모양으로 대상한테 이제 쏘면서 이 무늬가 빛처럼 들어가게 하는 속성인데요.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입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버레이 50% 정도로 해서 세팅을 하고 요 밑에다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. 저는 이렇게 레이어 2, 3번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는데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클릭하고 이름 변경 해서 수채화 용지 또는 뭐 종이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거는 이건 이제 염료에 살짝 노이즈를 만든 텍스처이기 때문에 수채화 얼룩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요 밑에다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자, 클리핑 마스크 설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종이 세팅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고요. 우리 요 심플 미디엄 브러쉬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떤 면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부어줄게요.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. 저는 좀 필압을 일부러 세게 해가지고 노이즈가 생기지 않게 했는데 생길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둘러서 채색을 해주시면 좋겠죠. 자, 그레인을 지금 보시면은 전체를 발랐는데 이 오버레이 속성 자체가 하얀색 면에서는 투가 돼서 안 보이게 돼요. 그러니까 빛에다가 플러스 빛이 들어가니까 가장 밝은 하얀색에서는 이 효과가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. 나는 배경이 있는 배경에 좀 색깔이 있는 것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밑에다가 배경을 한번 깔아볼게요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다 들어가요. 만약에 나는 이 빨간색에만 노이즈를 넣고 싶어요. 그럴 경우에는 항상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클리핑 마스크는 내가 대상에 속하고자 하는 것 위에다 우선 두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숨긴 메뉴가 뜨죠. 여기 보면 클리핑 마스크 얘를 체크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방향을 보여줘요. 즉 얘가 이 질감이 이 빨간색 안에만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. 지금 이거를 보통으로 제가 해서 보면은 이렇게 검게 내가 칠한 부분이 이 빨간색에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얘를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죠. 이 클리핑 마스크를 왜 써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바탕이 하얄 때는
얘가 이제 오버레이 속성 자체가 빛을 표현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펼쳐놔도 괜찮아요. 바탕이 이렇게 하얄 경우엔. 요 배경 색상이 하얀색이니까 지금 요게 안 보이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오버레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렇게 배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난 바탕에까지 이 질감을 넣고 싶지 않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상 위에다가 꼭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예제 속에 꽃 이미지에 들어와 볼게요. 자, 꽃에 오면은 우리 이 빨간 얼룩은 이 꽃 안에만 보이게 하기 위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줬고요.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든 클리핑 마스크를 하든 이 안쪽에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사실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자, 우리 수채화 얼룩을 볼게요. 수채화 얼룩의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제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또는 이 엽서가 없을 때 베이지색도 거의 하얀색에 가깝게 밝은 애기 때문에 얼룩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그냥 클리핑 마스크 없이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배경이 좀 어두울 경우 어두운 배경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룩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채화 얼룩을 클리핑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줘서 이 꽃 부분에만 들어가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지금 요게 지금 이 녹색이랑 요 배경에 지금 바른 색이 너무 같아서 갑자기 녹색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도 이파리 까지만 얼룩을 보이기 위해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해놨죠. 이 클리핑 마스크를 안 하면 이렇게 밖으로 다 나가고 지저분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우개로 다 지우는 거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깔끔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채화 얼룩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꼭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배경이 밝을 경우에는 이 오버레이 속성 자체가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배경이 좀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이 얼룩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꼭 클리핑 마스크로 대상을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하실 때는 이제 꼭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굿노트 스티커 만들기 부분은 제가 링크를 가이드북 쪽 안쪽에 어느 챕터 부분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스티커 만들기 부분 영상도 보시면서 더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